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진도 섬 외딴 마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날 사라진 진돗개 청이. 노인 박만수는 6년간 같은 자리에 밥그릇을 놓으며 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0km가 넘는 거리를 건너 한 마리의 진돗개가 귀환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개는 어떻게 6년의 시간을 건너 돌아왔을까요? 상상조차 못할 반전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진도 섬마을은 사시사철 바다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박만수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스한 정이 넘치는 곳이었죠. 73세 나이에도 여전히 굳건한 박만수는 매일 아침 마당에 앉아 진돗개 청이와 함께 해를 맞이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청이야,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힐 거다. 박만수의 목소리에 청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둘만의 세계였습니다. 외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찾아왔기에 청이는 박만수에게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날은 여름의 끝자락 태풍이 예고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바다는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는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어요. 왜 그러냐 청이야? 비 좀 오면 어떠냐? 그동안 비 한 번도 안 맞아본 게냐? 박만수는 웃으며 청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청이의 불안한 기색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풍은 본격적으로 진도를 덮쳤고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박만수는 청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안에서 자야겠다. 밖은 위험하니까. 청이는 가만히 박만수의 발치에 누웠지만 잠시 후 갑자기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청이의 짖음이 점점 간절해지자 박만수도 불안해졌습니다. 뭐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창문으로 바깥을 살펴보니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마당의 나무들이 거의 누울 듯이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천둥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갔고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청이의 짖음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진정해라 청이야. 곧 전기가 들어올 거다. 박만수가 손전등을 찾으려 일어서는 순간 청이가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청이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이야. 어디 가는 거냐? 위험하다. 박만수는 급히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강한 바람에 문이 거세게 닫혔고 그 충격에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다시 일어나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청이의 모습은 어둠 속에 사라진 후였죠. 청이야. 청이야. 빗줄기를 가르며 외치는 박만수의 목소리는 태풍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마당을 뛰쳐나갔지만 시야는 한 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밤 박만수는 홀로 청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간 집들, 쓰러진 나무들, 그리고 흙탕물로 뒤덮인 길들. 박만수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 청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었지만 청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바다로 떠내려갔을지도. 이웃집 김씨 아저씨의 말에 박만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청이는 수영을 잘한다. 분명히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청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만 청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이가 태풍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갔을 거라고 단정했지만 박만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청이가 살아있다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박만수는 매일 저녁 마당에 청이의 밥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밥그릇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죠. 인간과 개, 서로 다른 생명체지만 함께 나눈 세월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에게 청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청이가 사라진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도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 새로운 펜션과 카페들이 생겨났고 젊은이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만수의 시간은 마치 멈춰있는 듯 했습니다. 79이 된 박만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이면 마당에 청이의 밥그릇을 내놓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 밥그릇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박만수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만수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청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웃집 최씨 부인의 말에 박만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람은 개를 잊어도 개는 사람을 잊지 않는다. 청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의 고집은 나이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외아들 박준호도 명절마다 찾아와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죠. 아버지 이제 새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오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니 심심하실 텐데. 필요 없다. 내게는 청이가 있다. 박만수의 방에는 청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청이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한 1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히 태풍이 오기 한 달 전 마을 축제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박만수는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사진 속 청이는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변할 때마다 박만수의 몸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예전처럼 먼 거리를 걷기가 힘들어졌고 시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청이의 밥그릇에 밥을 담는 손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청이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조금 넣어줬다. 좋아하지? 빈마당에 대고 말하는 박만수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가 혼자 살다 보니 정신이 약간 혼미해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박만수의 머릿속은 또렷했고 청이에 대한 기억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요즘 다리가 아파서 예전처럼 널 데리고 산책을 못 가서 미안하구나. 내가 돌아오면 어떻게든 같이 걸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줘.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때마다 박만수는 청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를 말리지 않았죠. 그저 노인의 마지막 집착이라고 여기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날씨가 유난히 좋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바다는 잔잔했죠. 박만수는 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앉아 청이와 함께 걸었던 바닷가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청이가 좋아했던 장소들이 떠올랐습니다. 청이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마을 뒤편 언덕 위의 작은 참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 청이는 늘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했죠. 박만수는 그 자리에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워두었습니다. 청이의 자리라고 적힌 그 팻말은 비바람에 색이 바래고 글씨가 흐려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청이는 매일 아침 박만수가 일어나기 전에 침대 옆에 앉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제 박만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침대 옆을 바라봅니다. 물론 청이는 그곳에 없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이야, 기다리는 건 내가 더 잘해. 넌 항상 참을성이 없었잖니? 웃음 지으며 중얼거리는 박만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만수를 청이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청이에 대한 그의 집착이 마을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박만수가 들려주는 청이 이야기를 좋아했고 그 덕분에 청이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청이는 어떻게 생긴 개였어요, 할아버지? 아주 멋진 진돗개였단다. 까만 등에 하얀 배 그리고 꼿꼿이 선 귀. 무엇보다 눈빛이 사람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지. 아이들은 청이를 직접 본 적이 없어도 박만수의 말을 통해 청이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청이를 그림으로 그려 박만수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 그림들은 모두 박만수의 방 벽에 소중히 걸려 있었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다는 수없이 밀려왔다 밀려갔고 계절은 24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13명이 새로 태어났고 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박만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청이가 돌아올 날까지의 그저 기다림일 뿐이었습니다. 개는 주인을 잊지 않는다.
청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 말은 이제 박만수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마치 기도문처럼 매일 아침 그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가을의 끝자락 아침 안개가 마을을 포근히 감싸는 날이었습니다. 박만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청이의 밥그릇에 사료를 담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모든 동작이 느려졌지만 이 일만큼은 정성스럽게 했죠. 그리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밥솥에 전원을 켜는 소소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박만수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분명 무언가가 청이의 밥그릇에서 사료를 먹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고양이가? 박만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밥그릇 앞에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까만 등에 하얀 배, 꼿꼿이 선 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너무도 익숙했죠. 청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만수가 불렀습니다. 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청이의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간 박만수는 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청이야, 정말 너구나. 개는 잠시 경계하는 듯 했으나 곧 천천히 다가와 박만수의 손을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박만수의 손에 머리를 비볐죠. 박만수는 무릎을 꿇고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6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있었던 거냐? 이 녀석아. 감격에 찬 박만수의 눈물이 개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박만수는 개의 목에 달린 작은 명찰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백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순간 박만수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백호? 청이가 아닌 건가? 박만수는 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개의 모든 특징은 청이와 일치했습니다. 특히 왼쪽 귀 뒤에 있던 작은 검은 점까지도요. 그런데 왜 이름이 백호인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박만수가 개를 어루만지고 있을 때 아침 산책을 나온 이웃 최씨 부인이 지나가다 놀란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수 아저씨, 그게 무슨 개예요? 청이다. 우리 청이가 돌아왔어. 박만수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최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요. 청이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게 아닐까요? 목에 명찰도 있잖아요. 아니야, 이건 분명 청이다. 왼쪽 귀 뒤에 점까지 똑같아. 어떻게 다른 개일 수 있겠어? 박만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도 최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 소문이 퍼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백호라는 이름의 개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만수 할아버지가 너무 청이를 그리워하셔서 비슷한 개를 청이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야, 저 개는 어디서 온 거지? 주인이 있는 개 같은데. 사람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만수는 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청이의 옛 방석을 꺼내게 앞에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개는 망설임 없이 그 방석 위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맞구나, 청이야. 내가 맞아. 박만수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개는 그런 박만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그의 손길에 기대었습니다. 그 모습에 박만수의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단골 수의사 김민재가 박만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개를 검사하기 위해서였죠. 만수 아저씨, 이 개가 정말 청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수의사는 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이는 대략 13, 14년 정도로 추정되었고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약간의 영양 부족 증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에 달린 명찰에는 분명 백호라고 새겨져 있었죠. 명찰을 보니 다른 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호라는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 청이에요. 모든 특징이 일치해요. 게다가 우리 집 구조까지 다 알고 있어요. 박만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 수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반려견에 칩을 심어두니까요. 검사 결과 개에게는 마이크로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유형이라 김 수의사의 간단한 장비로는 정보를 읽어낼 수 없었죠. 내일 읍내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 개를 잘 돌봐주세요. 김 수의사가 떠난 후 박만수는 개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개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백호든 청이든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거다. 박만수는 개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개는 그런 박만수를 바라보다가 문득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기심에 따라간 박만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개는 박만수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고 그곳에서 낡은 테니스공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6년 전 청이가 항상 가지고 놀던 공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박만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공이 있는 곳을 아는 것은 청이밖에 없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개는 정말 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백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6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죠. 그날 밤 박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개가 누워 있었고 그 모습은 6년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청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박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문득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었지만 침대 발치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숨소리에 그의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청이 아니 백호라 불리는 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잘 잤느냐? 박만수의 목소리에 개는 천천히 눈을 떴고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청이와 닮아 박만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개는 분명 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박만수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청이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것이었죠. 먼저 그는 부엌 서랍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청이는 항상 약을 먹기 싫어했고 약봉지 소리만 들어도 마당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청이야, 약 먹을 시간이다. 서랍에서 약봉지를 꺼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개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정확히 청이가 하던 행동이었죠. 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청이가 가장 좋아했던 산책로를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서 마을 뒤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청이는 항상 오른쪽 갈림길을 선택했었죠. 갈림길에 도착하자 박만수는 개를 놓아주었습니다. 어디로 갈래? 개는 잠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망설임 없이 오른쪽 길로 향했습니다. 박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청이가 좋아하던 참나무 아래에 도착했고 개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죠. 내가 맞구나. 정말 내가 맞아. 감격에 찬 박만수의 중얼거림에 개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모두가 돌아온 청이를 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만수 아저씨, 정말 청이가 맞아요? 마을 이장인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청이가 맞아.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어. 약봉지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고 산책로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만수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목에 달린 명찰은 백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6년이나 지났는데 걔가 그렇게 오래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미친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곧 단단한 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마. 그날 오후 읍내 동물병원에서 김수의사는 개의 마이크로칩을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곧 나왔지만 놀랍게도 칩에 등록된 정보는 백호라는 이름과 전라남도 목포시의 한 주소였습니다. 청이의 정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개는 백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목포에 사는 정모 씨의 개로 등록되어 있어요. 김 수의사의 말에 박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이도 마이크로칩이 있었어. 노란색 종이에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가 찾는 동안 개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다. 청이의 마이크로칩 번호야. 다음 날 박만수는 다시 읍내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수의사는 노란 종이의 번호를 보고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수 아저씨 이 개에는 2개의 마이크로칩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심은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오래된 칩의 번호가 김 수의사는 노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번호와 일치합니다. 이 개는 정말 청이가 맞습니다. 박만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옳았던 것입니다. 청이는 살아있었고 6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청이는 어떻게 백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6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김수의사는 목포시의 주소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정모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3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 개를 입양했다고 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그냥 검은 개라고 불렀지만 그는 하얀 배를 가진 이 개에게 백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죠. 그리고 한 달 전 정모 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개는 집을 나가 사라졌다고 그의 가족이 전했습니다. 그럼 청이는 태풍이 지나간 후 어딘가로 떠내려갔다가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갔던 거군요. 그리고 정모 씨가 입양했다가 주인을 잃자 6년 만에 고향을 찾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 수의사의 추측에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청이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도 섬의 이 작은 마을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박만수와 청이를 사람들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개가 주인을 찾아 그토록 먼 거리를 돌아온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청이의 경우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 개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장의 물음에 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는 주인을 잊지 않는다고 했잖아. 청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지. 그날 밤 박만수는 청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6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이제 내 이름은 다시 청이다. 백호는 잊어버려도 돼. 청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만수의 손을 하드며 자신의 애정을 표현했죠. 그 순간 박만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청이의 귀환은 마을의 작은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박만수의 집을 찾아왔고 청이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죠. 특히 아이들은 청이를 보기 위해 매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박만수는 청이의 모험담을 들려주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었습니다. 청이는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초등학생 민지의 질문에 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청이의 비밀이란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청이의 마음속에 이 집이, 이 마을이 항상 있었던 거야.
그리고 청이는 그 마음을 따라왔지. 아이들은 감탄하며 청이를 더욱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만수와 청이의 재회를 축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일부 어르신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저 개가 정말 청이가 맞는지 누가 확실히 알겠어? 박만수가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아무 개나 청이로 착각하는 것 아닐까? 이런 말이 박만수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청이의 진짜 정체를 증명할 마이크로칩 기록이 있었고 무엇보다 청이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개와 사람의 유대는 그런 의심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마을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와 청이는 예전처럼 평화롭게 지냈지만 박만수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다리 통증도 심해져 청이와의 산책도 전보다 짧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청이는 항상 박만수 곁을 지키며 그의 상태를 살폈죠. 걱정 마라 청이야. 겨울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봄이 오면 다시 길게 산책하자. 박만수의 말에 청이는 그저 눈을 깜빡이며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해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 14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습니다. 마치 주인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모시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청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한 것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박만수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언덕 위로 붉은 불빛이 번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불이다. 마을 비상 알림이 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은 빠르게 번져나갔고 바람을 타고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확성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바닷가 쪽으로 모이세요. 사람들은 허둥지둥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는 불안한 듯 짖으며 박만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움직임이 더뎠습니다. 만수 아저씨, 빨리 나오세요. 이웃집 최씨 부인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그저 천천히 짐을 꾸릴 뿐이었습니다. 곧 갈게요. 먼저 가세요. 최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떠났고 박만수는 계속해서 중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청이의 사진, 약봉지 그리고 몇 가지 옷까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청이였습니다. 청이야, 너는 먼저 나가 있어라. 위험하니까. 박만수는 문을 열고 청이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청이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박만수의 바지를 물고 당겼죠. 마치 빨리 나가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청이야. 내가 짐 좀 더 챙기고 나갈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길은 마을에 가까워졌고 연기가 점점 집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청이의 짖음은 더욱 간절해졌고 박만수도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갑자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침과 추위로 약해진 몸이 연기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죠. 이런. 숨이. 박만수는 문 앞에서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는 청이가 자신의 곁을 맴도는 것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청이는 간절히 짖으며 박만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박만수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청이야. 너는 도망가. 박만수의 마지막 말이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청이는 필사적으로 짖었지만 박만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점점 진해졌고 불길이 마당까지 번져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불길과 연기 사이로 뛰어나간 청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개는 살았네. 근데 박만수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마을 이장과 몇몇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장이 소방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만수 씨가 아직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이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소방대원의 바지를 물고 당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소방대원은 곧 청이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저개가 주인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이는 앞장서서 뛰기 시작했고 소방대원 2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불길이 점점 집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청이는 망설임 없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방화복과 산소 마스크를 쓰고 청이를 따라갔습니다. 집안은 연기로 가득했고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정확히 박만수가 쓰러진 곳으로 소방대원들을 인도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박만수를 들어올려 밖으로 향했고 청이는 그들의 앞뒤를 지키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불길을 뚫고 나온 소방대원들과 박만수 그리고 청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박만수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고 청이는 지친 모습으로 박만수 곁에 쓰러졌습니다. 청이의 발바닥은 불에 그을렸고 몸의 여러 곳이 그 흐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청이도 치료해주세요. 저개가 주인을 구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외침에 수의사 김민재가 달려와 청이를 살폈습니다. 청이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청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계속해서 박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주인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듯이 말이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만수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청이도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청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박만수를 찾았습니다.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대피소에 모였습니다. 불길은 다행히 마을 일부만 태우고 진화되었지만 박만수의 집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집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병원에 있는 박만수와 청이에게 향해 있었죠. 저개가 아니었으면 박만수 할아버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개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이의 정체를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청이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깊은 유대와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바다 너머로 동이 틀 무렵 김 수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이는 응급처치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만수는 의식을 찾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불은 큰 피해를 남겼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들은 무사했습니다. 특히 청이의 용기와 지혜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이제 모두가 그 개의 놀라운 귀향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박만수의 집을 기적의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청이가 6년 만에 돌아와 주인의 목숨을 구한 기적이 일어난 곳이니까요. 사람과 개의 유대는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빛 바랜 병실의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박만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기계음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죠. 만수 씨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에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몸 곳곳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포중앙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산불에 갇혀 계셨다가 구조되셨어요.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서 폐가 손상됐습니다. 순간 박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불 연기 그리고 청이. 갑자기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청이. 내 개는 어떻게 됐죠? 진정하세요. 개는 무사해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그 개가 아니었으면 만수 씨는 지금 여기 계시지 못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박만수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제 짧은 거리는 걷는 것도 가능해졌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했고 박만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청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청이는 어떤가? 많이 다쳤나?
걱정 마세요. 발바닥에 약간의 화상을 입었지만 이미 많이 나아가고 있대요. 마을 이장의 말에 박만수는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이가 보고 싶었죠.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챈 의사는 마침내 특별한 허락을 내렸습니다. 내일은 잠시 동물을 병실에 들이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단 30분 이내로 제한할게요. 그날 밤 박만수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6년 전 청이를 기다리던 그 마음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김수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발에 붕대를 감은 청이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청이는 처음에는 병실의 낯선 환경에 주춤했지만 침대 위에 박만수를 발견하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꼬리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쁨의 작은 소리를 냈죠. 청이야. 박만수가 손을 뻗자 청이는 주저없이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청이는 가볍게 침대 위로 뛰어올라 박만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청이야 고마워. 내가 날 구했구나. 박만수는 청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청이는 그의 얼굴을 하드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죠. 만수 아저씨 이게는 정말 대단합니다. 김수의사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방대원들 말로는 청이가 연기 속에서 정확히 만수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대요. 그리고 불길이 번지기 직전에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순간이었던 거죠. 박만수는 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이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유대와 사랑의 표현이었죠. 청이는 항상 나를 지켜왔어. 6년 전 태풍이 왔을 때도 무언가를 느끼고 나를 깨우려 했던 거야. 그날 밤 청이가 뛰쳐나간 이유. 이제 알 것 같아. 어떤 이유였을까요? 태풍이 오기 전 우리 마을 위쪽 계곡에 있는 댐이 위험하다는 소식이 있었어. 청이는 그걸 느꼈던 거야. 실제로 그날 밤 댐이 무너져 계곡 근처 집들이 모두 떠내려갔지. 청이는 그걸 알았던 거야. 허락된 30분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짧은 시간은 박만수와 청이에게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청이가 다시 동물병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 박만수는 마지막으로 청이의 귀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곧 다시 만나자 청이야. 이번에는 내가 날 기다려야 할 차례다. 청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박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서약처럼 말이죠. 겨울이 깊어가는 12월 중순 박만수는 마침내 퇴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폐 기능도 많이 회복되었고 걷는 것도 예전처럼 자유로워졌죠. 퇴원 당일 마을 사람들이 병원 앞에 모여 그를 환영했습니다. 가장 반가운 얼굴은 바로 청이였습니다. 청이는 이미 동물병원에서 퇴원해 마을 이장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이야. 박만수가 부르자 청이는 달려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이제 청이의 발바닥 상처도 많이 나아 붕대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만수 아저씨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런데 집은? 마을 이장의 물음에 사람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산불로 인해 그의 집은 상당 부분 손상되었고 당장 살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집을 고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장님 댁 별채에서 지내시면 돼요. 최 씨 부인의 따뜻한 말에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수의사가 걸어와 박만수를 병원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만수 아저씨 청이에 관해 얘기할 게 있어요. 김수의사는 한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청이의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청이의 몸에는 2개의 마이크로칩뿐 아니라 심장 근처에 작은 금속 물체가 있었습니다. 금속 물체라니? 네, 엑스레이상으로는 작은 총알 파편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청이가 어딘가에서 총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박만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청이가 총상을 입었다니 도대체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중요한 것은 청이의 과거 의료 기록을 좀 더 깊이 파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김 수의사는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이는 태풍 이후 전라남도 남쪽 해안에서 발견되었어요. 당시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치료 후에는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1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보호소 봉사자였던 정모 씨가 입양해 백호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럼 정모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료에 따르면 그는 백호를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모 씨가 국경 지역에서 야생동물 밀렵꾼들과 맞닥뜨렸고 충돌 과정에서 총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호도 함께 있었고 총알 파편을 맞은 것 같아요. 세상에. 정모 씨는 올해 초 그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백호는 정모 씨의 가족과 지냈지만 한 달 전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게 돌아왔군요. 박만수가 말을 마쳤습니다. 청이의 6년 여정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태풍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간 청이, 어부에게 구조된 청이, 보호소에서 지내다 백호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한 청이, 그리고 두 번째 주인마저 잃고 마침내 본래의 집을 찾아온 청이. 가장 놀라운 것은 김 수의사가 마지막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과거 의료기록에서 청이의 내장 칩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백호가 청이라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청이가 달려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시 카페에 데려온 것이었죠. 청이는 곧장 박만수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벌써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네요. 과학적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김 수의사의 말에 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청이의 목에 달린 백호라는 이름표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오래된 청이의 이름표를 다시 달아주었습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어도 마음은 바뀌지 않는 법이지. 박만수가 부드럽게 청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병원 밖에서 누군가가 박만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문이 열리고 서울에서 온 박만수의 아들 박준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고 청이도 그 사이에 끼어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죠. 봄이 찾아온 진도 마을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의 상처를 딛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집들도 하나둘 복구되었습니다. 박만수의 집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지어졌죠. 예전보다 작지만 더 튼튼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만수의 새집 완공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당에는 긴 상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만수와 청이가 있었죠. 만수 아저씨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청이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네요. 이장의 말에 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청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에서는 청이를 영웅개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특히 청이 덕분이고. 박만수는 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청이는 꼬리를 흔들며 그에 화답했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는 혼자 살지 마세요. 서울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게 어떨까요? 아들 박준호의 제안에 박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 분명 편할 테지만 이 마을에는 그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만 나는 여기가 좋구나. 청이도 여기가 익숙하고. 하지만 아버지 나이가. 걱정 마라. 나는 아직 건강하다. 게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족 같은데 뭐가 걱정이냐. 박만수의 단호한 말에 박준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럼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꼬구. 그래, 손주들도 데리고 오너라. 청이가 아이들을 좋아한단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청이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눴고 특히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박만수와 청이만이 남았습니다.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만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청이야, 이리 와봐. 이제 기다림이 끝났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만수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미소를 짓습니다. 마당에서 평화롭게 앉아있는 노인과 개의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개는 주인을 잊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청이와 박만수를 통해 증명된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랑과 충성 그리고 끈끈한 유대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밥그릇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기다림이 끝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